여러분의 어깨 캡틴 숄더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한강병원에서 어깨를 포함한 상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영 원장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어깨 질환 중 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인 리제네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전 시간 내용을 복습해보면 회전근개라는 것은 이름처럼 어깨를 회전시키고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고, 이것이 파열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보통 50대부터 퇴행성을 끊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한 번 끊어지면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뼈 부착부에서 힘줄이 일부가 떨어진 부분 파열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이 되어 50% 이상의 파열이 되거나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리제네텐이라는 게 이거 뭐예요? 이 치료법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 점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아직 부분 파열이거나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전층 파열에서 봉합 후에 위에 덧대어 보강해주는 콜라겐 패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힘줄 재생을 유도하게 되고 회복을 빠르게 하고 수술 후 재파열 확률을 줄여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풀어 해석해보면 생체 유도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힘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고, 콜라겐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피부나 인대, 힘줄, 뼈, 연골 등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단백질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인체 내부에 심는 이식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쳐서 풀이해보면 손상된 힘줄이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단백질로 구성된 이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라겐 패치는 소 아킬레스건에서 추출한 다공성 정제 콜라겐으로, 이것을 파열된 힘줄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면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줄에 흡수돼서 힘줄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약 2mm, 평균 2mm 정도의 추가적인 새로운 힘줄층을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신기술인 것 같은데, 이러한 치료법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러한 치료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힘줄 파열이 진행된 경우, 즉 힘줄이 50% 이상 끊어진 부분 파열이나 완전히 끊어진 전층 파열인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물리적으로 끊어진 힘줄을 뼈의 부착부에 붙여주는 봉합술만이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전층 파열에 한해서 끊어진 힘줄을 원래 부착되어 있는 뼈에 직접 붙여주는 내시경적 봉합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차 봉합술 수술을 한 경우에도 힘줄 파열의 진행 정도, 즉 파열의 크기나 근육 위축 정도, 환자의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들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힘줄이 잘 붙지 않거나 재파열이 되는 등 수술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거나,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하더라도 봉합술과 더불어서 같이 한 경우 재파열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중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치료법이 리제네텐 콜라겐 패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이러한 생체학적 치료법은 많이 연구되고 또 임상적으로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줄 재생을 돕는 치료법들로는 힘줄 재생 또는 강화 주사로 알려진 프롤로, 콜라겐, PRP, 줄기세포 등이 있으며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들은 부분 파열 환자들에 한해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아직 그 효과가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제네텐 패치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리제네텐 패치 이식술은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 위에 이식제를 덮어줌으로써 힘줄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주사들과는 달리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느 다른 어깨 내시경 수술과 같이 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찾아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파열 정도에 따라서 봉합이 필요한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착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부분 파열이거나 복원이 가능한 전층 파열의 경우 봉합술을 시행하면
나면 수술이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리제네텐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위에 이식 패치를 덮어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수한 내시경 기구가 이식제와 같이 결합되어 나오는데, 이를 내시경으로 보면서 손상된 힘줄 부위 위에 손쉽게 펼쳐주게 되고, 스테이플러와 같이 몸에서 흡수되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진 고정 핀을 박아서 패치를 고정하게 되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리제네텐 패치 치료를 언제 받아야 효과가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내시경,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때 다른 종류의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도 많이 하던데, 리제네텐도 같은 이런 종류로 보면 될까요? 다른 종류의 조직 이식이라고 하면 보통 쓰는 게 이제 동종이나 이종, 진피 조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리제네텐 패치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돼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제네텐 패치와는 성상 강도,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할 때 이식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힘줄의 상태, 특히 파열되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그 적응증이 다르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리제네텐 패치는 소 아킬레스건에서 추출된 콜라겐 이식제로 실제로 사용해보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방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파열된 힘줄의 물리적인 보강보다는 힘줄의 재생, 즉 생체 유도성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줄이 부분 파열이거나 혹은 전층 파열이더라도 봉합술을 통해 완전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하고 커서 원래 위치로 회전근개 힘줄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부분만 봉합을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이식제로 덮어주게 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이식제가 사람의 피부 조직으로 만들어진 동종 진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종 진피 조직은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힘줄의 물리적인 보강이 꼭 필요한, 복원이 어려운, 많이 진행된 힘줄 파열의 경우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힘줄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업계 전문의와 상의해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제네텐 이 패치는 장점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발간되고 있는 논문이나 연구들에서 이미 많이 입증된 바와 같이 리제네텐 패치는 생체 유도성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힘줄 파열 초기인 부분 파열인 경우에 힘줄을 물리적으로 당겨서 뼈에 붙이는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패치 이식술만 시행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남아있는 힘줄을 최대한 살린 상태로 패치를 위에 덮어줌으로써 힘줄이 재생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봉합술을 하지 않으므로 수술 후 통증이 현저히 줄게 되고, 수술 후에 보조기 착용 기간이라든지 재활 기간이 반으로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봉합이 필요한 파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힘줄의 재생을 도와 추후 재파열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형 또는 광범위 힘줄 파열의 경우 일반 회전근개 봉합술만 시행한 경우 추후 재파열 확률이 이제 30에서 40%까지도 보고되기도 하는데, 봉합술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리제네텐 패치를 사용해서 이식해준 경우에는 수술 1년째 재파열 비율이 50% 이상 감소되었다는 그렇게 보고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식제와 달리 리제네텐은 손상된 힘줄 위로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지 않고 새로운 힘줄층이 만들어진다는 점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으로는 애초에 제품 자체가 수술을 하기에 매우 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줄 파열이 많이 진행돼서 파열 크기가 크고 완전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제네텐 패치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두껍고 강한 동종 진피 보강술이나 더 진행된 경우에는 건의전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다른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 0.2%에서 알러지 반응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꼭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패치는 국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수입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 좀 높게 형성된 가격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제네텐 패치를 사용한 치료법은 해외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10년보다 더 오래전부터 회전근개 힘줄 파열 수술에서 쓰이고 있었고, 이미 수년 동안 쌓인 데이터와 논문들을 통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 치료법에 대해 처음 논문을 통해서 접했고, 해외 학회 등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최신의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있던 중 마침 작년 초쯤에 국내에 도입이 되었고,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바로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 치료에 임상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리제네텐
패치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힘줄 부분 파열을 진단받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일이 바빠서 회복 재활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힘줄이 전층 파열이더라도 힘줄 상태 자체가 좋지 않거나 기저질환들이 있어서 봉합술 후에 재파열 확률이 높은 환자분들에게도 추후 재파열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술을 이전에 받았으나 치유가 잘 안 되었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